논어에서 제11편 선진편 15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자공이 여쭈었다. 사와 상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부족하지. 그러면 사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네. 위에 공자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하신 공자의 말씀은 양심의 주요 원리 중 지혜와 양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조화의 원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침과 모자람을 경계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공자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에 따라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지혜의 원리 및 중용의 중요성. 공자의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네라는 결론은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개 원리 중 지혜의 핵심 개념인 올바른 분별과 선택과 깊이 연관됩니다. 지혜와 정도. 지혜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롭고 선한 자명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 지혜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공자의 명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다입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적절한 선을 넘어서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둘 다 올바르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양극단의 분류. 지혜를 체크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의 양극단을 정도의 차이로 분류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는 지나침이라는 한쪽 극단에, 상은 부족함이라는 다른 극단에 위치하여 둘 다 올바른 정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간주됩니다. 올바른 판단의 실패. 자장과 자아 모두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절제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공자는 둘 다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 적절한 선을 찾지 못했기에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 조화 및 평정심의 관점. 공자의 말씀은 양심의 원리가 구현될 때 추구하는 중심과 조화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설명합니다. 중심과 조화. 유교의 관점에서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중심이라고 하며 감정이 발동하되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은 이 절도에 딱 들어맞는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실에서의 중용. 성실의 원리에서도 이 중용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처의 명언처럼 미라의 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적절한 균형이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바탕이 됩니다. 자장과 자아는 그들의 역량이나 행동에서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3. 중용과 양심적인 목표 성취. 양심의 주요 원리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선택의 결과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됩니다. 사와 상의 경우 지나침과 부족으로 중용이라는 지혜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양심적인 목표 성취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침은 긍정적인 행동의 과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올바른 절도를 잃은 것이며 이는 모자람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에 해당합니다.